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카나리아 바이오, 38,5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38,500원에 비중은 10%요? 예, 예. 네. 뭐 이거 탈출 거의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뭐 2월달 되면은 그 무상증자 얘기가 있대. 네. 그것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안 네. 탈출 거의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뭐 큰 기대하지 마시고, 네. 요 기업 자체가 뭐 엄청 탈출을 해가지고 뭐 본전 찾아 나온다 이런 생각보다는 손실을 네. 좀 각오하고 하시는 게 맞아요. 이 종목은. 일단 지금 당장의 카나리아 바이오, 이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것 자체가 올라오게 된 이유가 딱히 뭐 없어요. 이게 이제 무상 증자, 뭐 액면 분할, 뭐 이런 이야기들과 뭐 예전에 무역 전쟁, 뭐 대두 이런 것들을 하고 뭐 배합 사료 이런 이야기들 하다 보니까 식량 난이네 이런 거에 또 엮이기도 하고 조금 약간 테마주 형태로 급등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대주주가 변경이 된다 이런 이야기 소문까지 돌았었고, 그래서 이건 하나의 작전주 형태로 올라온 건데, 과거에 이 종목은 2,000원, 3,000원대 있던 종목이 38,000원까지 올라갔는데 이유 없이 올라온 걸 잡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회사가 이 3,000원대에 있던 것보다 돈을 잘 버느냐라고 하면요, 또 그렇진 않습니다. 기업이 실적이 눈부시게 뭐 성장을 하거나 발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가만 비싸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실속은 하나도 없는데 3,000원짜리를 지금 38,000원에 사서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좋은 상황 아닌 거는 스스로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 예.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사셨잖아요. 그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손실 없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게 저는 좀 맞다 생각이 들고요. 추가 매수 가치도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좀 장기로 보고 가져가야 되는 건데, 이 기업은 너무 비싸고 거품이 심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기업은 다시 5,000원까지 내려갈 것 같아요. 시간을 두고요. 계속해서 내려갈 것 같기 때문에 그 전에 반등이 한 번씩 나와준다면 그 반등에서 손실을 줄여 나오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는 거지, 뭐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장기로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요라는 그런 얼토당토 안 하는 생각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손을 댈 게 아니라 오히려 반등을 줄 때, 지난 9월, 10월에 반등이 살짝 나왔을 때 25,000원, 6,000원까지 올라왔잖아요. 그죠? 예, 예. 저런 시기에 그냥 빨리 팔고 나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그 정도까지는 올라갈까요? 모르죠. 지금 거품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빠지는지를 몰라요. 이 종목은요, 지금 뭐 분석을 할 이유가 없어요. 거품이에요. 거품이라서 빠지다가 한 번 더 올라올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빠질지도 모르는, 정말 그냥 위험성이 너무 충만한 기업이에요. 이거 가치가 없어요. 상담하고 있을 가치가. 이런 걸 왜 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예, 그래서 이거는 단기 반등이 나왔을 때 2만 원에 가깝게 반등이 좀 나온다면 빨리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요. 만에 하나 이게 그냥 쭉 빠지게 된다면은 비중이 크진 않으시기 때문에 5,000원까지 들고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5,000원까지 내려가면은 그때 뭐 추가 매수를 하든 해서 매수가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이거는 뭐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으로 지금 뭐 반등이 좀 나와준다면, 요즘 식량 난 이야기 많기 때문에 뭐 사료 관련들이 조금씩 움직여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얘가 한번 튀어오르면 2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올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까지 올라오면은 고민할 게 아니라 빠르게 정리하시고 이 종목은 계좌에서 삭제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아, 예. 네, 이런 거 사지 마시고 다음에 이렇게 안 당한다 생각하시고 좋은 교훈으로, 좀 아픈 상처지만은 교훈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체리브로 1,200원에 30% 비중 가지고 있는데, 네. 이거 조정 시에 좀 추가 매수 해도 될 종목인지 좀 궁금해서. 그거는 주식 하신 지 얼마 되셨죠? 한 5년 정도 됐어요. 5년 정도 됐어요? 그 5년 정도 되셨는데 관리 종목이라는 뜻을 잘 모르시나요, 혹시?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관리 종목은 추가 매수를 해서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관리 종목이라는 뜻은 뭘까요? 너무 좋아서 관리를 잘 해주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굉장히 안 좋으니까 너 좀 관리 좀 하자 이런 느낌일까요? 두 번째겠죠. 네, 관리 종목이라는 딱지를 왜 붙여놨을까요? 그것도 색깔도 이렇게 주황 색깔로 이렇게 뭔가 좀 경고성으로 딱 붙여놓은 이유가 뭘까요?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안 좋아서일까요?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물어볼 필요가 없죠. 상담을 할 이유가 없죠.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답정 너잖아요. 답은 정해놨으니까 너는 가 좋다고 이야기만 해라는 이야기잖아요. 저건 우리는 객관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시청자님은 사서 들고 있으니까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관리 종목 이거 적자가 나고 있는 데다가 요즘에 흑자가 좀 나곤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굉장히 힘들어져 있는 상황은 맞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힘든 기업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요. 유상증자를 하거나 이 회사의 유보율 자체가 지금 굉장히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채도 늘어나고 있고 유보율 떨어지고 있으니까 재무제표를 관리하기 위해서 감자나 유상증자를 할 리스크가 큰 게 관리 종목입니다. 그러면 장기 투자를 하겠다고 가져갈 때 어우 멘토님 지금 1,200원에서 지금 여기서 1,000원에서 자리를 잡는 것 같은데요. 올라가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유상증자 한다면 30% 뚝 떨어지고요. 감자 한다고 하면 반토막 뚝 납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예상을 하고 투자를 합니까? 거의 지뢰밭에 지금 들어가 계시는 건데 올라갈 거라 생각한다면 상담할 의미가 뭐 있습니까? 추가 매수하시고 가져가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위험한 종목을 샀기 때문에 관리 종목이 뭔지부터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체리브로라는 이 기업이 안전했으면 관리 종목 딱지가 안 붙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올라갈 거라는 희망은 이 기업 말고도 다른 기업에도 가질 수 있는데 얘는 하필이면 관리 종목인데다가 재무제표 상황이 그렇게까지 좋아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주식을 하다 보면 결국 유상증자라든가 무상감자 이런 것들이 관리 종목에서 제일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거 발생이 되면요 거의 주가가 폭락을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갑자기 정해가지고 공시가 딱 나오는 그날 다음날 바로 하한가를 맞거나 바로 20%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시청자님 대응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상담을 해서 이 차트를 보니까요 바닥 잡는 것 같습니다. 흑자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하면서 한번 하시죠라고 했는데 내일 오늘 장 마감 끝나고 난 다음에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면 20% 떨어지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바로 저 욕하지 않을까요?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분석이 의미가 없어요. 위험한 자리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네, 큰 금액은 아니라서. 네, 큰 금액 아니더라도 돈은 돈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요. 왜 큰 금액 아니라고 이렇게 얼토당토 안 한 투자를 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큰 금액 아니더라도 좋은 투자 하셔가지고 좋은 경험 쌓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투자는 좀 옳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관리 종목으로 들어간 기업들 중에서도 물론 주가가 올라가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때 파는 것이 맞는 거지 추가 매수를 하고 뭐 장기 보유를 하고 저는 그런 의미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장기로 가져가면 갈수록 불리한 게 관리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잠깐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요즘 식량 이야기 때문에 머리를 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요 흐름에 맞춰가지고 만약에 이상 급등 현상이 나온다면 저는 현상이 나오게 된다면 바로 본전이나 1,300원대 정리하시고 빠르게 이거는 정리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 매수 생각은 전혀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명문제약 명문제약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5,000원에 20%에 5,000원에 20%요? 예, 추가 매수가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추가 매수를 함부로 하시면 그렇게 돼요. 예. 네, 이제 추가 매수를 더 이상은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요. 예. 일단 명문제약 같은 경우는 당장에 뭐 올라갈 만한 그런 뉘앙스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단 예. 제약 바이오가 아마 하반기에서 이제 하반기가 좀 접어드니까 이제 제약 바이오 중소형주들을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셀트리온이 예.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그리고 신라젠과 코오롱 티슈진이 거래가 재개가 되면서 약간 제약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형성해 놓고 있는 걸 봤을 때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 그리고 지금 지수가 만약 반등이 나와서 바닥을 잡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주도주가 제약 바이오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예.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명문제약을 자기가 잘났든 잘나지 않았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더 이상 해라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일단 비중도 조금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5,000원대가 꽤나 높은 가격이긴 하지만 그래도 추가 매수할 만한 정도의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 매수 의견 드리지 않고 추가 매수 안 해도 만약에 제가 말한 대로 주도주가 제약 바이오가 형성된다면 얘 4,000원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정도 튀어 오를 때 아마 팔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 추가 매수 없이 손실을 줄여가지고 4,000원 이상에서 매도하는 것을 보고 일단 예. 제가 말한 그 분위기라는 게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제약 바이오가 올라갈 수 있는 그 분위기가 만들어지는지 아닌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고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네,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는 거고 일단은 제약 바이오 쪽 특히나 셀트리온이 먼저 올라가는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올라가기 시작을 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상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 셀트리온도 바닥 잡고 있고 시장도 덜 빠진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아직까지는 복합적으로 문제이기 때문에 얘 하나만 가지고 대응을 한다는 것 자체는 웃겨요.
예,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홀딩 하셨다가 셀트리온을 먼저 보시고 셀트리온이 주가가 상승세로 돌아서는지 보고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건 그냥 감사합니다. 꾹꾹 참고 들고 가세요. 예. 네.